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 고민이죠. 개발을 잘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경험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 우리가 흔히 개발 잘하는 사람을 이제 크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한 분야에 대해서 A라는 한 분야에서 깊게 안 사람을 개발을 잘한다고 하냐, 아니면 넓게 A, B, C, D 뭐 다양한 언어들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개발을 잘한다고 하냐. 물론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른데, 요거는 근본적으로 나를 봐야 돼.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는 내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원래 평소에도 하나에 대해서 되게 탐구심이 높고, 어떤 하나의 개발에 대해서 끝까지 물어뜯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나 하나를 계속 꾸준히, 말 그대로 우리가 찐 개발자의 성향이라면 A를 하면 돼. 근데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깊게 알고 하나 전문,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개발, 어떻게 보면은 넘사벽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도 많아. 보통 되게 소수야.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남들만큼만 하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고, 그 다음에 그냥 동료들하고 편하게 지내고, 회사는 회사로서 그냥 이 역할만 다 하고, 그 선까지만 딱 하고 싶지, 내가 이 개발로서 내가 성공해야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스타트업을 해야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80%에서 90% 이상의 사람은 제 생각에는 넓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깊게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찐 개발자라고 얘기하고 정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보통 한 명만 있어도 돌아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단 동료들이 좋지. 동료들이 물어보면 되고, 내가 궁금한 거 있거나 이 사람들이 가이드를 해주고,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만큼 나도 그 사람한테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뭐 맛있는 거를 사든, 아니면 즐겁게 해주든, 아니면 다른 꿀팁을 주든, 이렇게 동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보통 개발 잘하는 사람이 퀄리티도 높아.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깊게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상위권의 개발 잘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10명 중에 내가 볼 때 한 명도 많을 정도로 되게 희소성이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면 돼. 근데 내가 내가 판단했을 때 한 5, 6년 차 넘어갔을 때 내가 그 정도가 안 될 것 같다라고 딱 느껴지면, 아니면 다른 분야를 넘어가서 하던가, 아니면 넓게 아는 게 내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하다. 넓게 알면, 내가 여기서 넓게 아는 사람은 다양한 일을 한다는 말은, 물론 언어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해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뭐 업무도, 뭐 예를 들면 나는 개발이지만 개발과 관련되지 않은 여러 다양한 회계라든지 인사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여러 업무들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뭐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하게 나는 여러 경험들을 해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발을 떠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나의 역량을 다른 분야로 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동료들이 좋아한다기보다는 윗사람들이 많이 좋아를 하지. 근데 내가 어차피 개발자로서 1등이 될 수 없다고 하면 나는 요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우리는 보통 어차피 회사 생활을 하잖아. 회사라는 게 어, 어차피 IT 팀이라는 팀 안에 속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제는 내가 스타트업에 가서 내가 나의 서비스를 고민하고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예외고, 그냥 일반적인 IT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나도 개발자이지만 그냥 IT 회사의 회사원이야. 그냥 나는 내 업무가 그냥 개발인 것 뿐이지, 내가 뭐
다른 직군보다 유별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업무를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오히려 그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부서나 내 팀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찾는다. 근데 내가 여기서 깊게 알고 넓게 아는 것들을 떠나서 내가 개발자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는데, 이게 말이 뭐 그냥 문제 푸는 해결 능력, 말 그대로 문제 해결 능력인데, 나한테 A라는 걸 주어졌을 때 내가 말 그대로 개발자 관점으로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해결을 하느냐가 내가 볼 때는 정말 개발을 잘하냐 못하냐를 기술적인 걸 떠나서 인정받고 안 받고가 갈라지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암호화하거나 하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개인정보를 정말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정보 중에 일부분을 암호화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를 파일로 로그 형태로 남길 수도 있고, 개인정보를 DB에 남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러면 그리고 이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결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결제 내역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런 넓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냥 단순히 야 개인정보 들어간 거 그냥 다 삭제해 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 근데 대부분 이럴 순 없겠지. 왜냐면 개인정보 들어갔다고 다 삭제하면 시스템이 안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일부분은 암호화를 해서 사용을 하고, 저장할 때는 암호화 사용하고, 다시 사용할 때는 암호화 해제해서 사용을 하겠지. 그런 것까지도 그냥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서버 로그는 어떻게 남길 거고, 이 서버 로그는 그러면 지울 거야 말 거야 했을 때 이제 문제 해결이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요즘에 그 로그 파일을 넘겨주는 뭐 스모로직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독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일단 로그 파일은 다 솔루션으로 다 넘기고, 넘길 때 중요한 정보들은 다 암호화해서 넘기고, 분석이 가능하게만 데이터를 넘기고, 그 다음에 결제 내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거는 삭제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의 결제 내역의 개인정보들은 지우는 게 아니라 식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정산을 하기 위해서만, 나중에 키값으로만 정산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만, 말 그대로 정말 결제 용도를 확인하기 용도로만 해놓고, 그 다음에 DB에 남기는 내역은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로그 파일에 남기지 말고 이 사람이 접근했던 내역이라든지 파일을 가져갔던 내역들은 DB에 남겨서 뭐 파일을 어디 부분까지 남기고 어디에 DB에 남길 건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볼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디까지 내가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개발자라는 거는 물론 깊게 알고 넓게 알고 다 좋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개발자로서, 그리고 IT를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접근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